오늘은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부자 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잘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일까요? 사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온라인 판매, 부동산 투자, 창업 같은 방법 해보라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 따라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몇백만 원씩 돈을 비싸게 받는 건 좀 선 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진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신 이분 강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듣고서도 돌아서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연 내용 1분 요약과 할 일 딱 한 가지.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아는 척 할 수 있게 간단한 인물 요약 들어갑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품점, 이불가게, 컴퓨터 조립회사 등등을 운영하다 결국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폭스를 창업하고 8천억에 매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형 기업가인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네요. 부럽습니다. 이제는 강연 내용 1분 요약 들어갑니다. 8천억 자산가의 노하우가 담긴 이야기이니 잘 들어주세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버는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에요.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을 대하는 남의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이라 대충 그냥 넘어가게 되네요. 요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 고생해서 따박따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은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부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나중에 투자나 사업의 미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면 중력처럼 돈은 불어나게 됩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은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라 다 알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기억도 안 나고 뭐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죠.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월급 아껴서 종잣돈 모아라. 당장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를 잘라라. 이제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네요? 이건 제가 그냥 던진 내용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셔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니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신용카드는 돈을 많이 쓰라고 만든 물건입니다.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비싼 물건은 할부로 돈을 나눠서 갚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과거의 내가 쓴 돈 때문에 오늘의 내가 현금을 못 만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카드를 잘 쓰는 게 핵이득이지 않나요? 할인이나 적립도 많고. 이렇게 뭔가 잘 모르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드보다 현금 쓰면 좋은 이유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들으시고 나면 카드 바로 자르고 싶어질 거예요. 보통 카드 가입할 때 혜택이 이것저것 많아 보이죠? 커피 할인도 해주고 통신비 할인도 해주고 항공 마일리지도 채워줄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매년 연회비 내야 되고 전월 실적 얼마 이상 맞춰야 주는 혜택인데 그마저도 통합 할인 한도 때문에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혜택 금액은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애당초 내가 카드 만들 때 생각했던 것만큼 혜택 못 보는 카드가 많을 거예요. 오늘 카드 있는 거 다 확인해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카드 몇 개는 그냥 연회비만 내고 있었고 카드 몇 개는 지난달 실적을 아마 못 맞춰서 아무 혜택이 없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제한 있어도 카드 쓰면 이익이지 않나요? 카드를 써서 이득 보는 비율을 피킹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피킹률이 3%면 좋은 카드로 봅니다. 1년에 1000만원을 쓰면 30만원, 2000만원을 쓰면 60만원 이득 본다는 거죠.
그런데 현금 쓰다 보면 30만원, 60만원 이상 이득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많은 가게에서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결제를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죠. 그리고 현금이 좀 돌다 보면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지역 화폐 할인율이 보통 7%가 넘습니다. 그리고 물건 필요해서 살 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잘 검색해보면 미개봉 제품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불호가 갈리는 물건, 금방 실증나는 물건들이 이런 게 잘 올라옵니다. 이거 잘 구하면 원래 가격 절반 정도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더하면 카드 혜택 30만원 보는 것보다 내가 현금이나 현금 카드를 쓰면서 보는 혜택이 더 많아요. 부의 추월 차선 MJ 드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거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부채, 할부를 좋아하며 현재를 즐기고 사고 싶은 것을 당장 산다. 결국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노동에 바쳐야만 하는 노예 상태로 살게 된다. 카드를 쓰는 습관이 들면 당장 카드값 내기도 버거운 달이 생깁니다. 혹시 카드론이나 카드깡 해보신 분이나 주변에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저축은 고사하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 돈의 속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늘 쓸 돈도 없다고 말하는데 쓸 돈이 모자란 이유는 바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포인트를 수집하기 위해 카드를 더 사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카드를 자르세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무턱대고 카드를 자르면 한두 달 동안 정말 개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카드 비용이 앞으로 2달 정도 청구되기 때문이죠. 예상되는 카드 대금과 실제 필요할 현금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가 걸려있는 카드를 해지하게 되면 해지하면서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다 내야 합니다.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 비상용 카드 하나 정도는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저 같은 소비 요정들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시면 저한테 한턱 쏘시는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